최근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불거지면서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등장한 이 마카롱 택시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권호상 KST 모빌리티 부사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많은 이목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도 마카롱 택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그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TV, 냉장고, 신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브랜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는 모두가 똑같은 품질과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새로운 품질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 택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 첫 브랜드로 저희가 마카롱 택시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마카롱 택시가 지금 이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지금 여러 가지 택시업계가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카롱 택시 출범을 생각하시게 되셨을까 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그 모빌리티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전방에서 견인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근데 그 모빌리티를 도어 투 도어로 많은 사람들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에서는 승용차 자가용 바로 택시인 건데요. 택시가 한국에서는 좀 외면받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불친절한 부분들, 승차 거부라든지 여러 가지 불쾌한 경험들이 있으셔서 인식이 좋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 속에서는 택시가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IC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의 변화들을 일으켜내면 모빌리티 이 혁명 속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이 택시를 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품질을 더 끌어올리겠다 만족감을 그게 바로 아마 스마트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그 택시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희는 쇼퍼라고 부르는데 이제 운전 기사님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있겠죠. 그리고 차량의 어떤 품질, 실내와 그렇죠. 안정감.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지금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기사님들 같은 경우도 산학금 구조 속에서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님들에게 40시간 가까운 교육을 하고 있고요. 40시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분들이 운행을 뛰어야 시간이네요. 되는데 교육을 받게 하는 정도의 투자인 거고요. 40시간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재교육도 일어날 거고 처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가 보다 스마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앱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어떤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택시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운행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사실 마카롱 택시의 가장 큰 핫 이슈가 산학금을 없앤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상당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산학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수익을 기사님의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기사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절반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님 저희는 쇼퍼라고 이제 한 단계 올려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쇼퍼라고. 네, 쇼퍼입니다. 쇼퍼 얘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쇼퍼는 이제 유럽 영국 왕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기사가 아닌 전문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함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뜻이군요. 서구에서는 지금 굉장히 전문직으로 고수익을 얻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직책이고 지상의 파일럿 이런 별명도 갖고 있고요.
흔히들 왜 회장님 차, 큰 차를 가지고 저희가 쇼퍼 드리븐 카라고 하고 작은 차들은 오너 드리븐 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퍼가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저희 쇼퍼님들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그분들이 산학금 속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더 많은 횟수 그리고 더 먼 거리를 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손님들에게 다 전가되는 부분이죠.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 혹은 손님 골라 태우기, 소위 승차 거부. 그리고 자기가 짧은 거리를 가는 손님을 만나면 운이 없다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실적 압박 속에서 일하지 않고 안전 운행과 친절한 운행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저희가 무슨 택시 업계에 대한 어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만약에 40시간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육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교육시키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이수 과정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슈퍼로서의 역할을 조금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우선 선발 과정부터 굉장히 좀 많이 저희가 많은 분들과 결별하면서까지도 골라내고 있고 골라내는데 끝내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는 거고요. 그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되는데 그 교육 안에는 뭐 예를 들자면 심폐소생술까지 또 배웁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충분한 서비스 만족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마인드 교육, 그다음에 상황별 대처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한 어떤 관제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그다음에 저희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고양시키는 것들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저희 전문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택시업계가 많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마카롱 택시가 이 택시 업계 어떤 좀 변화, 파장을 일으킬지가 궁금해요. 좀 내부적인 계획과 목표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택시는 사실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세 가지를 잘 억제하면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택시가 100대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대의 택시가 다 도로에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사님이 200분이 계셔야지 주야간 교대를 하면서 택시가 쉬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택시의 현실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대의 가동률이거든요. 10대 중에 4대는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도로에 나갈 수 있도록 기사분들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의 직업적 자부심을 심어줘야만 계속해서 그 직업에 복무를 할 거니까 그래서 산학금을 없애고 월급제로 가고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자부심을 심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간 차가 최대한 손님을 많이 태우고 다녀야 됩니다. 빈 차로 다니는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곳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통해서 그곳으로 이동시켜주고 혹은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의 동선이 굉장히 꽉 차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즉 실차율을 높이는 방안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보관이고요. 세 번째는 똑같이 달리는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중에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미터 요금만 딱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서비스 피를 더 받는 거죠. 뭐 예약 요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샌드위치를 배달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부분이 되면 택시는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해도 수익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택시라든지 수소 택시로 전환을 시키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첨단 안전 사양을 붙여서 사고율을 떨어뜨리면 택시는 굉장히 큰 보험료 부담이 있는데 보험료 부담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저희가 충분히 이런 한국 택시 안에서 굉장히 기형적 모델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저희의 변화들을 브랜드로 공고히 한 다음에 지금 이 같이 하고 계시는 택시 업계에 저희가 어떤 브랜드 운송 가맹 사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로 묶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의 시스템을 도입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더 공급단을 넓혀내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첫 발을 내딛고 있지만 올해 안에 1,000대 정도의 직영 택시로 확장을 시킬 거고 가맹 택시도 한 10,000대 정도를 모아서 유의미한 정도의 뭐 지나다니면서 계속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공급량을 늘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뭐 올해 안에 좀 포부를 또 얘기해 주기도 하셨는데 좀 장기적인 비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국의 교통 환경을 보면 정말 촘촘하게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보면 2시간 안에 수도권의 끝에서 끝까지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의 발달된 수준이고요. 택시 요금은 국민 소득 대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우버라든지 디리투싱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에 맞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희의 원래 핵심이고요. 그 수단으로 택시를 택한 것뿐이고 그 택시가 유효하게 움직이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지 장기적인 비전은 정말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스마트 모빌리티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완결된 이동을 하려면 그리고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도 유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은 대부분 그 목적의 수단으로 따라오는 건데 이동 자체가 경험이 되고 이동 자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이라든지 그 안에 부가 서비스를 붙이고 있고 소위 이제 마스라고 하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쇼핑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동 기간에 또 이동과 묶여져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소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변화와 또 시동을 걸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새바람을 불러올 거라는 확신이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기게 되는데요. 많은 기대 가지고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